네,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힘이 상당히 강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또 세게 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실전 매매에서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 나오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해외 시장에서 찼죠?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 한번 해보세요.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해드리는 양식과 해드리는 스타일이 일정하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준과 원칙입니다. 지금 국내 시장이 지금 화면에 보듯이 거의 5파 3단 폭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세 번째 마디가 조금 더 기르는 게 바닥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큰데 어쨌든 얼추 많이 빠지니까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반등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힘이 좋아서 나오는 반등보다는 해외장이 양호해서 나오는 그런 반등인데 우리나라는 어제 한 번 더 빠졌죠. 그러면서 상대적 강세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러한 장이 한 두세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2018년도와 유사한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주 듣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제가 어눌하다라는 얘기 오늘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캔들의 흐름과 거래량 패턴, 수급 모든 걸 봤을 때 캔들 패턴과 거래량 패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다는 되게 좋은 것보다는 좀 덜 떨어지죠, 여러분. 근데 수급이 과거에 반등이 나올 때, 세게 반등이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 10시 47분 시점 기준에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얘기했던, 요건 내가 이따가 오후장 전략할 때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그 수급적인 측면이 중요해서.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오늘 장은 전부 다 빨갑니다. 파란색이 지금 제 관심 종목에는 현대사료하고 요 정도 주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현대사료 보시면은 신고가권에 있죠. 이거는 특징입니다. 매수 추천 아니에요. 자, 현대사료하고 그다음에 한일사료 정도. 이들은 최근에 빠진 게 없죠, 여러분.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빨갑니다. 이 종목 관심 종목에는. 근데 요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해드려야 될 게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보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1월 달보다도 첫 번째 마디인 8월 달보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질 때 10월 달보다도 요번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58,200원이 하락의 목표치였는데 제가 이거 59,500원 심리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략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특징은 짧고 굵게 말씀드린 거예요. 국내장, 오늘장 특징은 해외시장 양호의 상대적 강세, 우리나라가 세서가 아니고 어제 더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낙폭이 과할수록 많이 빠진 종목일수록 많이 빠진 섹터일수록 오늘장은 반등이 세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2%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전장 시장의 분석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오후장 대비해서 수급과 관련된 얘기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것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침 8시 46분에 예상 체결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이렇게 어마무시한 것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게 지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까 한 걸로 그냥 할게요, 여러분. 9시 54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여러분. 8시 46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한가, 예상 체결가로 나오죠. 이것이 지금 아까 장 시작하고 9시 54분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방송에서 한 얘기만 해드릴게요. 신용 물량.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매수했던 그 물량들이 강성주주들의 그 물량들이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글로벌 시장이 약하니까 얘네들은 세게 땡길 마음이 없었고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약하면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종목들도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반대매매 물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는 거를 주워 먹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세지가 않다.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의 결론을 도출을 시켜드리면 결국에 가서는 또다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반등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310이 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흐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수급적인 측면이 왜 지금 이렇게 꼬여 있느냐. 이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현금 유지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반등 2, 3일 정도 관망하라고 그랬고, 그 주 금요일과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매도 의견을 강하게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리고 증권,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철강, 자동차, 매도 의견, 그 다음에 제가 언급 안 하는 섹터는 중립 이하,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죠. 한 바퀴가 돌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보면 6월 24일이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세게 하는 거냐면 7월 달에 회피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은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은 올려서 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나스닥이 12,000을 돌파 안착하고 막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선 시장을 보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을 얘기해 드릴 때 315의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선 역할 지난주부터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었죠, 여러분. 이것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야만 기관 외국인들도 주식시장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개인들의 신용 반대매매 물량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싶은 쪽을 세팅을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지수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낙폭이 과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적인 측면하고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는 반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거죠. 되게 강한 게 더 좋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312.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요건 이제 개인적인 심력 발휘하는 거죠. 해외 시장이 후장으로 가면서 흘러내리면 아마 살짝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10단이 지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과 저항선이 한 단계가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각을 좁히고 각을 완만하게 누이면 그때는 이제 7월 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환율. 자, 환율도 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야 되죠. 지금 보면 환율이 마지막 단이 지금 올라가는 이 목표치가 132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환율이 1320대로 올라가 버리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급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1280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건 7월달 쪽으로 겨냥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7월달에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분석,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1280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이 1250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00 근처에서 움직이거나 132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1280을 깨는 게 좋다. 여러분, 그게 빨리 깨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12,000 부근이 기술적으로도 저항이고 심리적으로도 저항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면은 보시면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거 화면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최근에 나스닥은 6월 16일을 기점으로
11,068을 찍고 지금 11,700 부근까지 한 5% 이상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근데 국내장을 보시면 국내장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세게 지금 보다시피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 보다시피 나스닥이 6월 8일, 9일부터 6월 13일까지 핵폭탄을 맞을 때 우리나라는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6월달 기준에 나스닥이 12,900단을 13,000으로 놓겠습니다. 13,000에서 11,060을 11,000으로 놓으면 2,000이 빠진 거죠. 13,000이 2,000이라는 것은 10%가 훨씬 넘게 빠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53짜리를 그냥 350으로 놓고 304가 이제 여기서 3을 뺐으니까 그죠? 300이면 50p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300에서 50p면 15, 16% 정도 되겠나요? 얼추 나스닥이 빠진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동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12,000을 돌파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우리나라도 빠르게 따라갈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3대 이야기고 삼성전자까지 하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는 파생 얘기를 안 하니까 선물 지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5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파생 시장,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필도 주도주, 그 다음에 환율은 수급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그리고 그 해외 시장이 나스닥과 다른 시장, 여타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복잡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나스닥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락세가 진정이 되는데 나스닥이 만약에 약하거나 여기 보면 독일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독일 빠지는 것도 지금 비슷하고 그 다음에 대만입니다. 대만 반도체 나라죠, 여러분. 대만도 요새 반등이 없죠. 되게 많이 빠졌고. 다시 말하면 최근 주식시장의 약세는 우리나라만의 약세라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약세에 기인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어마무시한 신용 물량이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도 강하게 매수를 할 어떤 이유가 없어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뭐 한 1, 20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결론, 보유자 입장은 반등을 줄 때 또 비중을 줄여서 향후에 7월 달에 회피할 수 있는 쪽을 노리는 어떤 이런 쪽. 그리고 반등이 미약하거나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길게 보세요. 여기서는 굳이 던질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기자 입장은 말 그대로 발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2박 3일 정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요장도 결국은 이겨낼 거라 봅니다. 네. 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월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